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하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국가가 우리한테 규제를 한다고 그랬죠. 국가가. 우리는 그 국가를 행정청 이렇게 불러요. 국가를 행정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내용이 바로 이 행정청이에요. 우리 지금 또 자꾸 물어봐. 누가 하느냐고. 응? 장관이 하느냐, 지자체가 하느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 행정청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줄여서 지자체라고 적을게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요걸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국가는 누가 국가냐? 국가는 자, 우리 뭐 국가의 원수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행정부, 우리나라는 3법이 구분되어 있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또 그걸 판단하는 사법부, 이렇게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요즘에는 뭐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지 어찌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각부 전문가, 각부 장관들을 임명을 하지요. 그 각부 장관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 국가는 각부 장관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관만 국가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국가는 우리 시험에서 뭐 어려운 게 없어.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국토부하고 관련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하면 대부분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자치가 스스로 뭐 한다? 자치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죠.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치단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치권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장은 자치권이 있을까? 대구시 조례가 있을까? 대구시에서 만든 법을 우리는 뭐라 불러? 대구시 조례라고 불러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법은 아까 제가 법하면은 법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법률인데 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지자체에서 만드는 게 있다니까. 지방의회에서. 아시겠죠?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불러? 조례라고 불러요. 이것도 법이야, 법. 넓은 의미로 법은 법률뿐만이 아니고 뭐다? 법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우리 규범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법 이렇게 불러. 용어가 헷갈리는데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고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든 법이다. 자, 어쨌든 자치권이 있는 단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구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지요. 공약을 한다는 건 자기한테 자치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공약을 하지. 자기한테 그런 권리도 없는데 무슨 공약을 해?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들어보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 단체가 자치단체예요. 동장 선거로 뽑아야 안 뽑아? 동장 선거로 뽑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뭘 생각을 해요? 동장을 누가 선거를 해서 뽑아? 동장은 임명직인데. 그지요? 그럼 동장은 자치권이 있어, 없어? 자치권이 없어. 여기 가면 그냥 등본 잘 떼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건 자치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대구시에는 각종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은 선거로 뽑아야 안 뽑아요? 뽑죠? 한 번도 안 해본 모양이네. 아직 선거권 없어요? 선거권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구청장은 대구시에 있는 구청장을 선거로 뽑잖아. 구청장도 막 유시하고 이렇게 하잖아. 내가 이 구청장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하지요. 그렇게 한다는 게 자치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구 밑에 뭐가 있어요? 동이 있죠.
동장은 안 뽑는다면서. 그럼 우리는 대구시장하고 구청장까지를 뭐라고 불러?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단체라 부르는데 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뭐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로 뽑아 그러면 뭐라 불러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한다고 부릅니다. 구청장 선거한다 그러면 뭐라 불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한다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얘는 뭐다?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광역이 뭐냐? 광역은 넓은 광자로 써요. 광역, 넓은 지역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광역이었어요? 직할이었어? 예전에는 대구 직할시였죠? 자, 예전에 대구가 예전에는 경북이었죠? 경북 시절 알아요? 경상북도, 대구시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예전에는. 그러다가 대구가 대구 직할시로 이렇게 이제 성격을 했잖아. 응? 그래서 어떤 분이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경상북도 대구 직할시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보냈다 하더라고. 지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좀 있으면 이해가 가게 돼. 그 말이 뭐냐? 경상북도 도지사하고 대구 광역시장은 레벨이 같은 광역자치단체야. 광역자치단체인데 경상북도 대구 시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 대구가 경상북도 안에 있는 시가 되어버리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광역은 넓은 지역이란 말인데 우리가 앞으로 광역이란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은 면적이 넓다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광역이 되려면 대구시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기초자치단체가 한 개만 있으면 말이 돼 안 돼? 대구시도 한 개고 기초자 한 개면 기초를 만들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광역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대구시 밑에는 구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가 있잖아. 그러면 구는 기초자치단체고 그 구를 여러 개 구를 포함하는 대구는 뭐다? 광역이 되는 거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서울특별시 광역이에요, 기초예요? 서울특별시 광역이지요. 서울 가면 밑에 구가 많잖아. 서울 가면 구가 많아요. 안 가보신 분도 다 알아. 안 가보신 분. 그 밑에 구가 있으면 이 구는 뭐라 불러? 기초라고 부르고 서울특별시는 뭐라 불러? 광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대구광역시를 봅시다. 대구광역시 광역자치단체죠. 근데 밑에 있는 구는 뭐다? 기초자치단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고 거기 밑에 있는 구는 뭐다? 기초자치단체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상북도로 가봅시다.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가 있죠. 경상북도 뭐가 있어? 경상북도 안에 무슨 시가 있어? 경산시가 있네. 경산시. 모르는 게 참 많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게 참 많아. 경상북도 경산시가 있네. 또 무슨 군이 있어요? 청도군이 있네. 그렇죠. 의성군도 있어요. 하여튼 많잖아. 그러면 요 경상북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이 되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시구는 뭐가 된다? 여기 기초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기초하고 광역은 구분이 가시죠? 기초하고 광역은 구분이 가요. 자, 그런데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경상북도 안에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가 있을까요? 큰 시가 뭐가 있어? 없나? 경북에는? 모르니까 제가 경남 얘기를 해볼게. 안동이 50만 이상이 돼요? 경남에는 그리고 김해시 인구 50만 이상이죠. 창원시 100만이 넘죠. 넘잖아. 그러면 이 도 안에 있는 도 밑에 있는 요 시는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가 있잖아요. 요걸 또 특별히 뽑아서 대도시라고 불러요. 대도시. 광역시하고 대도시는 달라요. 광역시가 커요, 대도시가 커요. 광역이 큰 거지. 광역자치단체는 레벨 자체가 여기고 밑에 이 대도시는 기초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뭐만지 알아요? 네, 그게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무슨 시라고 불러? 대도시라고 불러요. 대도시. 그러면 대도시는 요 50만 이상 시 밑에는 또 구를 둘 수가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시죠? 수원시 팔달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성산구 구가 있어. 그럼 요 구는 요 구하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레벨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요. 요 특광시 있는 구청장하고 레벨이 같은 건 요 시장이 레벨이 같은 거야. 시가 레벨이 같은 거고 요 시 밑에 있는 구는 레벨이 달라. 그럼 여기까지는 자치단체인데 얘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얘는 자치권이 있다 없다? 없어. 뭐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동장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임명직이야.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고 임명직이야. 뭐 말인지 아시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행정 사무가 너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실 하나 더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는 자치단체가 아닌 거야. 그러면 요 대도시 밑에 있는 기초시 밑에 있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행정구 이렇게 불러요. 행정 사무를 위해 가지고 만든 구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치구하고 행정구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자치구는 특광시 있는 구가 자치구입니다. 얘는 자치권이 있고 선거에서 뽑아. 그런데 요 행정구는 자치권이 없어요. 임명직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때는 요 구청장은 안 나와. 그러면 도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요 구청장이 안 나오니까 누구만 나와? 시장, 군수만 나옵니다. 시군만 나온다고. 아시겠죠? 도 안에 구 있다 없다? 우리 공법 시간에 도 안에 구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왜? 공법 시간에 도 안에 구는 안 나와. 도 안에는 시군만 나와. 자치단체까지만 공부하니까. 뭐 하는지 아시겠죠? 다른 과목은 행정구도 나와요. 중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나오더라고. 등록할 때 이런 구가 있으면 여기 가서 하는 거야. 등록하고 하는데 우리 공법에는 자치단체까지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 안에는 뭐 있다? 시군 있다 이렇게 하세요. 도 안에는 시군이 있다. 그럼 특광시 안에는 뭐가 있다? 특광시 안에는 뭐가 있다? 구가 있다라고 하셔야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광역시 안에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 안에는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더 있어? 군이 있죠. 요게 이제 헷갈려. 우리는 광역시에 거주를 하니까 이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밑에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군이 없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예, 구가 광역시 안에는 구뿐만이 아니고 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군은 두 군데 있네. 광역시 안에도 있고 어디 있고 도 안에도 있고. 둘 다 자치단체입니다. 둘 다 기초자치단체예요. 달성 군수 선거를 뽑죠. 여기 군수. 그리고 군은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요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요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시장, 군수, 구청, 시군구 이렇게 불러요. 그 앞으로 시군구 하면 뭘 말한다? 시군구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특광도는 뭐를 말한다? 광역자치단체를 말한다. 아시겠죠? 특광도는 광역자치단체고 그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다. 자, 물어봅시다. 요 시장, 시군구 할 때 요 기초시는 특광시를 말하는 거예요? 특광시가 아니에요? 특광시가 아니지. 요거는 특광시는 광역이야. 요 시를 말하는 거야. 도 안에 있는 시. 응? 도 안에 있는 시가 기초지. 특광시는 기초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칠 때까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시군구 할 때
특별시 있어요? 그러면 자꾸 있다고 그래요. 없어 여기. 시군구 할 때는 기초시군구를 말하는 거야. 도 안에 있는 시. 구는 두 군데 있지. 도하고 광역시하고. 구는 어디만 있어? 구는 특광시에만 있는 거예요. 됐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이제 이 부를 이름이에요. 1년 내내 불러. 시군구, 특광시, 특광도 1년 내내 부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특광도 광역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 특광도에다가 뭐가 있느냐면요. 특별 자치도가 있어요. 특별 자치도. 특별 자치 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하나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특별시는 몇 개예요? 우리나라에 특별시 하나밖에 없지. 서울밖에 없어. 특별자치도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죠. 제주도도 예전에는 그냥 이 도하고 똑같은 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자치란 말을 붙여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특별한 자치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자치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면 홍콩 생각하시면 돼. 홍콩이나 마카오나. 지금은 뭐 난리가 났죠. 지금 뭐 중국 본토에서 똑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본래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인도하면서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의 나라지만은 체제는 두 개로 가는 게 조건이었죠. 홍콩을 특별히 자치권을 부여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홍콩이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홍콩은 중국하고 다르죠. 체제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럼 제주도도 그런 의미예요. 국방이나 외교나 일부 영역을 빼고는 제주도 도지사한테 특별한 자치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특별자치도예요. 같은 의미로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종시죠. 세종시는 인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특별한 자치권을 줘서 그 지위를 어디에 지위를 준다고? 광역의 지위를 줘요. 자, 대구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하고 광역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요. 예산 자체가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 수원이나 창원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거의 울산하고 인구가 비슷하죠. 근데 그 가져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몇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광역자치가 자꾸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인구를 떠나가지고 그 지위를 뭘로 준다고? 광역의 지위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특광도에다가 누구까지 들어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역은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2개 이상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요 놈들은 좀 달라요.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가 있습니다.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죠.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놈들은 선거를 해서 뽑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아까 요 구청장 얘하고 똑같아. 시 안에 있는 구청장하고. 그럼 요는 자치시라고 할까요? 행정시라고 할까요? 행정시라고 하면 되겠지. 요 시는 우리는 행정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 공법에는 얘들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 공법에는 얘들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제주도는 누구만 나와? 제주도 도지사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법에는. 그래서 특징이 광역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뭐가 없어?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하는 게 제주도의 특징입니다. 광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들이 부모고요. 얘들이 부모고 엄마고 얘들이 자식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얘는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세종시도
세종시 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러면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은 요 제주도하고 세종시의 특징은 거기에 가면은 나를 맞아주는 자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 자식이 없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은 가면은 자식인 시군 구청장이 뭔가를 업무를 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특광도가 하는 업무도 있겠죠.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에 가면요, 얘들이 하는 업무나 전부 얘들이 다 해요. 왜? 집밖에 없으니까. 이 집에 가면은 자식들이 커피를 타와. 근데 이 집에 가면은 얘가 커피를 타. 왜? 자식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나오면 얘들은 집밖에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 얘들이 하는 업무도 얘들이 해야 되고요. 그럼 얘들이 하는 업무도 누가 해야 돼요? 얘들이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없으니까 얘는. 자치단체가 나오면 얘들은 무조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고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문장이 시작돼. 그러면 여기 앞에 설령 없더라도 뭐가 앞에 생략된 거야? 요거 두 개가 생략된 거야. 왜? 시군구청장이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누가 해야 돼? 아니 누가 하긴 지들이 해야지. 지밖에 없는데. 자치단체만 나오면 얘들 무조건 있다.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는 누가 나와야 돼? 아니, 어려워하지 말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나왔어.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나왔어. 나왔지? 누군가가 한 집에 한 명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누가 나와야 돼? 지가 나와야지 누가 나올 거야. 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생각된 거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생각. 뭐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결론 이런 얘기입니다. 얘 두 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나와. 응?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놈이야, 얘는. 그러니까 특광시가 나오는지 시장 군수가 나오는지 구청장이 나오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얘가 나오는지 얘가 구청장이 나오는지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도지사가 나와야 되는지 시장 군수가 나와야 되는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대구시장이 하는지 구청장이 하는 업무인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이건 대구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해야 돼.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것만. 아무 문제 없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밑에 요거 좀 지워버리고, 응? 얘들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줄여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시도라고. 그러면 시도 하면은 뭐를 의미한다?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뭔데? 특광도에다가 뭐까지 넣어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얘는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특시 특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특시 특도 이렇게 부르고 앞으로 저는 요거는 적지도 않을 거예요. 얘는 늘 나오는 놈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버릴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도지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특광도잖아. 얘가 광역이에요. 자, 특시, 특도는 기초가 없지만은 그 지위가 뭐다? 광역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 지위는 광역이다 하는 걸 기억하십니다. 시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를 의미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얘들을 묶어서 뭐라 불러?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시도지사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을 우리는 광역이라고 부르고
그럼 기초는 뭐가 기초라고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불러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청을 알아봤어요. 행정청은 국가하고 누구를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지자체. 지자체는 광역이 있고 뭐가 있고? 기초. 광역은 특광도의 특시특도를 포함해서 줄여서 시도라고 부르고, 그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뭐라 불러?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뭐를 줄여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다가 특시, 특도지사를 포함해서 시도지사를 부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행정청. 얘네들이 1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뭘 힘들게 한다고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물어본다니까.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야를 물어본다니까. 그럼 특별시장이 하는 것 같으면 대구도 광역시장이 하겠지. 그럼 여기는 도지사가 하겠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꾸 구분하는 거야. 광역이에요, 기초가예요, 이렇게 물어봐. 요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행정청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청이 우리한테 뭔가를 자꾸 명령을 하고 처분을 하지요. 행정청이 우리한테 뭔가를 자꾸 처분을 해.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 행정. 처분 이렇게 부르면 돼요. 행정청이 나한테 뭔가 처분을 한다. 이걸 뭐라 불러? 행정처분 이렇게 불러요. 행정처분. 제가 뭔가를 처분하면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오, 우리 사모님 늦게 오시는데 뒤에 손 들고 서 있으세요. 놀랬어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오, 근데 손 들고 서 있으라는데 안 들고 있네. 처벌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행정청이 뭔가 처분을 했는데 안 따랐어. 복종을 안 했어.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처분을 하고 우리는 그 처분에 복종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행정처분을 할 때 항상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있다니까. 응?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갖다가 처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은 항상 뭐 해야 돼? 적법하게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만약에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행정처분은 항상 타당하게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당하지 않고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행정처분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정처분은 다른 말로 행정행위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일반 처분이라고도 부르고 같은 말이에요.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청이 뭔가를 처분을 하고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행정청이 처분했다고 무조건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행정직위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어야 돼. 구속력이. 구속력이 있어야지만이 뭐다? 그게 행정처분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자, 시민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다닙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안 했어. 그냥 권고하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마스크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고 이제 그 조례가 정해졌죠. 조례라는 법이 만들어졌으면은 그때는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안 하면 처벌받아. 그게 이제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대한 구속력을 가질 때 그걸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속력이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뭐가 와야 돼? 변동이 올 때 우리는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더 어려운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구속력이라는 얘기는 나랑 관계가 있으면 구속력이 있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죠. 그럼 착하게 삽시다라고 여기 무슨 구지 달서구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놨어. 착하게 삽시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이래 착하게 살자고 해운대에서 정확하게 내가 문과 기억이 안 나도 오래돼서 해운대 그 조선 비치 호텔인가 하여튼 뭐 고대 그 비석이 있는데 해운대 구청에서 적어놨어. 바르게 삽시다라고 적어놨던가 하여튼 적어놨어. 그럼 바르게 살아야 돼? 안 살아도 돼? 바르게 살자고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바르게 살아야 돼? 안 살아도 돼? 안 살아도 된다니까. 내가 바르게 안 산다고 해서 그 비석 보고 바르게 안 산다고 해서 나를 구속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건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건 행정처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행정청이 뭔가 했는데 나한테 구속력이 없죠. 구속력이 없는 것은 행정지도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행정지도 이렇게 불러요. 행정지도는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물어봤어. 과거에는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물어볼 게 너무 많으니까. 행정지도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니까 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처분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구속하니까 만약에 거기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적법타당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나를 구속하는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하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불법 주차를 하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환자를 이송하고 나오니까 내 차에 과태료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부당해요, 안 해요? 부당하죠? 부당 안 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게 한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급하게 이송하려고 불법 주차를 했는데 나오니까 과태료 부과돼 있어. 그건 부당하잖아.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부과하면 안 되잖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갖다가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위법 부당한 거야. 그것부터 판단이 돼야 돼. 그렇지. 적법 타당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복종을 하겠지. 복종을 하는데 적법 타당하지 않고 위법 부당하면 복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말이지. 자,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위법 부당하지만 이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될 거고, 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유효하지 않고 무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다 무효다? 찍는 연습 자꾸 해야 돼. 과감하게 찍어야 돼. 찍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못 찍어. 유효해요 무효해요? 응? 유효겠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금 내가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만약에 무효라면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한 거잖아. 거기 무효라면 누가 돈 내겠어?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앞에 이제 불법 주차를 했어. 내 생각에는 3분도 안 걸렸어. 근데 단속하는 사람 보니까 카메라로 보니까 지금 10분을 넘게 했어. 나는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했어. 내 생각에는 부당해 안 해? 아, 부당하지. 그 잠시 어쩔 수 없이 내가 학원에 공부하러 오려고 잠시 부득이하게 주차를 했는데 그걸 스티커를 끊어. 부당하지. 그러면 부당하니까 안 낼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만약에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일단 그 행정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지 아시죠?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근데 우리 그 스티커 뒷면에 보면은 적어놨어. 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라고 적어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효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뭐 해야 돼? 그 권리를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정말 부당한 처분이라면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제를 받는 사후적인 수단으로서 행정쟁송제도가 있어요.
행정쟁송제도. 쟁자가 다툰다는 뜻이야. 다툰다. 다툴 쟁자. 행정사건에 관해서 다투는 거야. 다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 행정쟁송제도, 다투는 제도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뭐 같은 의미예요. 이건 같은 의미예요. 소송이란 것은 뭐예요? 이거는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행정청을 상대로 다시 한번 따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뭐 지금 알 거면 알면 돼.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행정심판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몰라도 돼. 자,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공통점은 행정기관한테 다시 따진다는 의미인데 따지는 상대가 달라. 이의신청은 이 행정처분을 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처분관청 있죠. 처분관청한테 가서 다시 따지면 그걸 우리는 이의신청이라 불러. 자, 달서구청에서 나한테 과태료 부과했다. 그럼 어디 갔다 하죠? 달서구청장한테 가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이의를 제기한다고? 처분관청에다가. 뭐 말인지 아시겠죠? 처분관청에 따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자? 이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행정심판은 뭐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시도부터 있어. 시도부터 구에 넣고 그 외에 이제 또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행정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 구청장이 나한테 처분을 했죠. 행정심판 제기한다면은 구청장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보다 한 칸 위. 그러니까 대구시에 있는 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야. 한 단계 위로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행정심판위원회를. 아시겠죠? 그게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데 직권 상급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 시험 뭐가 나와? 행정심판이 우리 시험에 두 군데 나오거든. 행정심판이 2개가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물어봐. 그러면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심판 제기하나 이렇게 물어봐. 누구한테 제기하나 그걸 물어봐. 요거는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행정심판 딱 2개가 나와요. 행정심판. 그 요 2개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시 따지는 것. 이걸 우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제도라고 합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근데 소송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기관하고 얘기하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법으로 하자. 법으로 싸우자. 이게 뭐다? 이게 소송이에요. 예전에는 소송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요거부터 꼭 하고 들어와 이렇게 했다니까. 예전에는 법 너무 좋아하지 마. 법 너무 좋아하지 말고 행정심판부터 먼저 하고 행정기관하고 얘기하고 대화 안 되면 그때 소송 제기해 이렇게 했었다고. 예전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럼 제가 대학 다닐 때 몇 년 전 요런 거 궁금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절대.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시험에 안 나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심판을 개별법에서 요거 하고 와라고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면 바로 소송 들어가도 돼. 상관은 없어. 심판 제기하든 소송 제기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요 3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행정쟁송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이 만약에 위법 부당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뭐가 있어야 돼? 행정처분이 있어야지. 자, 봅시다. 아까 착하게 삽시다 라고 행정지도를 했어. 거기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거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구속하지도 않는데 나하고 관계도 없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소를 제기해서 내가 이겼죠.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했잖아.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뭐가 있어야 돼? 이익이 있어야 돼. 이익이. 그래야 소송을 받아줘요. 그러면 소를 제기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 그럼 소송 자체를 안 받아줘.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각하시켜버린다고 그래요.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심사 자체를. 그러니까 절차가 뭔가가 잘못됐다. 이러면 아예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는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각하라고 그래요. 기각은 뭐예요? 기각은 모든 요건은 구비가 됐어. 요건은 구비가 됐는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나도 네 주장이 옳지 않아 하고 돌려보내는 이걸 뭐라고 한다? 기각. 그러니까 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요게 기각이고. 각하는 아예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걸 뭐라 불러? 각하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각하.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지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쟁송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의신청이든 심판이든 소송이든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물으면 일단 뭐가 떨어져야 돼 나한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떨어져야지. 나한테 행정처분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한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나한테 떨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법부당하다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부당한지를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행정처분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런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뭘 받느냐? 행정청이 뭔가 국가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한다. 자,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기초는 시군구. 이 시군구를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는 특광시, 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고? 광역이라고 부른다. 근데 특시, 특도는 밑에 기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뭐다? 광역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특시, 특도는 광역 지위를 갖고 있지만 밑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시군구가 할 일도 지가 해야 되고 광역 특광도가 하는 업무도 여기 가면은 지가 해야 되고 무조건 지가. 그래서 우리 나중에 책에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특시, 특도는 들어간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중에는 대도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자주 나와요. 대도시. 대도시는 기초시예요, 광역시예요? 기초시죠. 기초시인데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 50만 이상의 시는 밑에 구를 둘 수가 있어요.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둘 수도 있어. 예전에는 뭐 수원이나 용인이라는 큰 시에서 뭐 구를 두고 있다가 지금은 구를 이제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사무실 잡고 내면 어떻게 돼요? 장사는 안 되는데 사무실 잡고 내면은 지출만 많죠. 똑같은 거예요.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무원 많이 뽑아야 되고 막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처분을 행정처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한 개만 더 할까요? 행정청이 하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면 이번에는 행정청이 계획을 만듭니다.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면 행정계획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행정계획이 뭐예요?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라니까.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고 부른다고. 어렵지 않죠? 개인이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행정청이. 그럼 행정청은 계획을 만들 때 뭔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겠죠. 행정청이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 이걸 우리는 행정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행정계획을 공부합니다.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을 공부하실 텐데 이 행정계획에서는 우리 시험에 뭘 물어보느냐면 행정계획이 나오면 우리 시험에 당연히 누가 만들어 이건 기본으로 물어보고요. 누가 만드는 계획이야 이걸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절차를 물어봐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중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계획은 개인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계획이죠. 대구시장이 만드는 계획은 대구 시민들한테 전부 대구 시민들이 관계된 계획이라니까. 대구시장 지 맘대로 만들면 되는데 안 되지. 누구 의견을 꼭 들어야 돼. 누구 의견? 대구 시민의 의견 들어야지. 누구 의견 듣겠어. 그래서 이 계획의 절차에는 항상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이렇게 시험에 물어봤는데 연달아 뭘 물어봤느냐? 다음 중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거든. 주민 의견 절차가 없는 것. 그럼 계획이 나오면 다 주민 의견이 있어 없어? 있다. 안 배운 계획이라도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주민 의견 들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예외적으로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딱 2개가 있다니까. 요걸 1년 동안 외워야 돼. 계획 2개 외워야 돼. 주민 의견 안 듣는 거. 그럼 나머지는 전부 주민 의견 다 들어.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동안에 그 계획 2개 안 외운다니까. 놀랍게도 안 외워요. 그 2개를.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아. 수업 시간만 되면 물어봐. 계획만 나오면 제가 주민 의견 들어요? 물어보고. 그러면 안 듣는 거 2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1년 내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 놀랍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놀랍잖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야. 자꾸 밀어.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 2개 있죠? 뭐가 3개 있죠? 기억 좀 해줘요. 그러면은 자료 만들어줘요. 그래. 자료 만들어 달래. 그래서 자료 만들어줘 또. 외운가 싶어서 또 물으면 또 몰라. 안 한다니까. 진짜 안 한다니까요. 요 2개만 딱 외우면 돼. 요거 말고는 다 우리 공법의 계획은 다 주민 의견을 다 들어요. 그럼 주민 의견을 듣는 방법이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절차법에서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방법이 있고요. 열람, 공람, 이걸 주민 의견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게 있고, 3번째 청문이 있어요. 우리 지금 최근에 자주 올해 시험에도 또 나왔던데 이 청문에 대해서 또. 청문이란 것은 들을 청자 들을 문자 말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 자, 저도 청문을 한번 해봤어요. 과거에 제가 저 윗지방에서 학원을 하면서 무슨 청문을 했느냐면은 그때는 국비라는 게 있었어요. 국비 지원. 그러니까 공직에서 공부를 하면은 나라에서 돈을 대줘. 80%까지. 근데 출석을 해야 돼. 몇 프로를.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강의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때 이제 실장이 관리를 했는데 어떤 분이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장 보고 지문이 아니고 사인을 하는 거에 사인을 했거든. 출석 사인을. 대신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가 봐. 대신 해줬어. 근데 나중에 그 실장하고 사이가 틀어졌어.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청문회 불려갔어요. 대리 사인 해준 적 있냐고. 이 세상이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대부분 99%는 다 좋아요. 근데 꼭 1%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없는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해줬잖아. 자기가 꼰지는 거야. 그 우리 국비 정지 먹었잖아. 그 청문 가니까는 이제 그 녹취도 하고요. 적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들어. 언제 이런 적 있었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그게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걸 안 하겠죠. 행정처분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행정처분하는 거야. 만약에 청문에 참석 안 하면 당연히 그건 행정처분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청문이란 것은 뭔가를 의견을 듣는데 이거는 행정계획을 만들 때 듣는 의견이 아니에요. 계획을 듣을 때 얻는 의견이 아니고 이 청문이란 것은 뭔가 국민들한테 권리를 줬잖아. 줬다가 그걸 다시 뺏어갈 때. 건축허가를 해줬죠. 건축허가 해줬잖아.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아,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아, 내가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건축허가 해줬어. 나랑 관계 있어 없어? 아, 그걸 관계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내 권리 의무에 변동이 오잖아. 건물 지을 수 있잖아 이제. 응? 그럼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행정처분이지. 건축 허가 처분을 한 거야 지금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허가 처분한 거라니까. 구속력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했죠? 그럼 건축허가 처분을 했는데 뭔가 내가 건축법을 위반을 했지. 위반했으니까 허가를 했다가 그걸 뭐 해버려? 취소해버릴 수 있다니까. 그럼 취소하려면은 내가 정말로 그러한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러서 물어본다 이 말이야. 불러서 물어봐. 그걸 청문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청문할 때는 뭐 할 때 청문한다고? 뭔가를 취소를 시켜버릴 때, 뭔가를 등록을 말소시켜버릴 때, 이럴 때는 바로 취소 말소하지 말고 법에서 청문하고 취소시켜라 말소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청문은 뭔가를 취소하고 말소할 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획 만들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 만들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다는 건 요 두 개 중에 한 개 방법으로 듣는 거야. 두 개 중에 한 개 방법으로.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공청회가 뭐예요? 열람이 뭐예요? 보는 거. 그죠? 도서 열람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청회하고 열람은 우리가 조금은 쉬었다가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